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그리고 멤버십을 하는 사람들, 조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기반으로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싶죠? 네. 성공하고 싶으면 우리가 판매 사업이에요? 아니면은 홍보 사업이에요? 아니면 조직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 그럼 조직 사업을 한다면 조직을 구성하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그 사업의 형태, 조직의 형태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종교 조직 우리와 비슷하거든요. 맨 땅에 헤딩이야. 거기는 그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10원도 아닌 9원만 주잖아요. 9원 주는데 자기 10%를 도네이션 해가지고 계속 와서 바치잖아요. 그게 뭔가면 사람들은 돈 쓸 때 더 행복하다는 게, 그걸로 본다면은 뭐 달라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게 이제 비롯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 이 정치적 조직하고 똑같아요. 정치적하고 똑같은 이유는 정치인들 보게 되면 뺀질돼요, 안 뺀질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모든 걸 국민을 위한 거고, 조직을 위한 거고, 서민을 위한 거고, 인민 대중을 위한 거라고 떠들어, 안 떠들어? 그러면서 지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 안 해? 그러면서 죄 지으면 절대 잘못된다고 박박 우겨, 안 우겨? 그러다가 개털되는 사례 나와, 안 나와? 네트워크하고 똑같죠. 그리고 똑같은 조직의 형태가 있어요. 그 똑같은 조직의 형태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형태예요. 연예 조직. 뻑하면 유수거리 만들기 좋아. 과거에는 그 다단계 이런 피라미드 이런 게 유수에 나오는데 최근 한 5년간 3년간 나와요, 안 나와요? 보기도 힘들어.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은 15년 전 20년 전에 봤던 걸 지금 떠들어. 그게 뭔가 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63빌딩인 줄 알아. 진짜예요. 지하철이 9호선까지 있는지 몰라. 6호선까지 있을 때는 인생은 60까지였어. 그래서 6호선까지 있을 때는 이제 그 마지막 노선이 6호선 돼서 나이 60만 되게 되면 우울증, 조울증이 오고 삶에 희망이 없어지고 오갈 데가 없어져가지고 좌절했어.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이 몇 호선까지 있어요? 9호선. 그러니까 90대가 팔팔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소녀 하나 와 있잖아요. 87세 소녀. 손 한번 들어봐요. 예. 87세 소녀가 와 있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 사업을 할 때 조직에 대한 조직 사업을 가장 잘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각 읍면 리단의 조직들이야. 거기는 리장님 말씀 하나면 다 끝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누구 말 하나면 끝나요. 목사님 하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구역장들이 더 중요한 거야. 거기서 와서 뭐 부침개도 부쳐 먹어야 되고, 뭐 A사 하는 사람들은 쿡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훌라훌라도 해야 되고, 점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구역장,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사들이죠. 그런데 그 전도사들에 앞서서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도 지하철 밖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떠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남들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구원해 줄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연예 조직이나 정치 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이 리더십이 똑같아.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의 기운을 먹고 살아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키워드가 좀 힘들죠. 다 같이 다 테트라포드, 네트워킹, 김세우. 그런데 테트라포드 네트워킹인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헷갈려서. 그래서 제가 이제 테트라포드가 이렇게 그리니까 이제 밑에 이제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네트워크 마케팅 그 마스터 과정에서 내가 늘 이제 하는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성공 노하우는 어디에 있다? 조직 구조에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늘 리더 밑에 파트너가 있고, 리더 위에 또 리더가 있고, 스폰서 밑에 파트너가 있고, 파트너 위에 스폰서가 있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수평적 구조들이 있어요. 그게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수평적 구조죠. 조직 구조에 있다면 우리 조직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조직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간 제가 소위 말하는 불철주야하면서 그 밤새 계속 정리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 알아보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각 회사 네트워크 보상 플랜이 책으로 나와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사나 바이너리 회사들에 대한 책은 내가 그 전에 썼으니까 그 보상 플랜에서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이슈가 보상 플랜이 쉽고 간단하다. 이게 성공이 가능하다는 게 바이너리잖아요. 바이너리에 보게 되면 독립적인 사업자 좌우 2명만 추천하면 된다. 장점. 하브라인 매출액이 무한대로 수당이 발생한다. 장점. 좌우 2팀이라 교육훈련 육성과 복제가 쉽다. 장점. 매월 마감이 없고 무한 누적된다. 장점. 직급 누락이 없고 유지 조건이 간단하다. 장점. 그런데 이 장점만 이 안에 써놓은 게 아니고 유니레벨의 장점, 매트릭스의 장점, 브레이크웨이 장점도 다 써놨어요. 왜? 각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비교를 할 줄 알고 뭐가 나은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S전자하고 L전자가 있어. 기술력이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L전자가 훨씬 기술력이 좋아요. 훨씬 오래됐고. 그런데 S전자는 뭘 잘해서 됐다? 마케팅을 잘해서 된 거야. 그리고 떠드는 사람이 많아서 된 거고 대리점이 많아서 된 거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L전자나 S전자나 같은 데 가면 하이마트로 와요 하면 다 있어 가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앞으로 네트워크 시장도 각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각각의 회사에서 상표를 날려서 다 파는 게 이미 시작됐잖아요. 제조가 곧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보상의 시스템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그럼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냐 하게 되면 지금부터 말하는 테트라포드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바리 하면 알아요? 산바리? 근데 산바리가 틀린 말이에요. 산바리는 이렇게 세계기둥 삼각뿔을 말하잖아요.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테트라포드예요. 혹시 이거 어디 가면 있어요? 바다에 있는 게 가면 있는 게 아니고 방파제에 있잖아요. 그 방파제에서 이거 하는 역할이 뭐예요? 파도를 막아주고 또 태풍을 막아주고 또 사실은 그 방파제라는 건 말고 파도를 막아주고 방어해 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도가 칠수록 이거는 움직이면서 던져놓게 되면 딱 그 방파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뭐가 나와요? 등대가 나오죠. 그래야 지나가는 배들이 들어와서 그 항구하는 고요해지는 건데 그 그림들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거면 각각에 가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상당히 여기가 위험해요. 여기서 빠져 죽게 되면 이런 사이에 되면 사람 구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가지 말라는 데는 안 가야 되는데 꼭 여기 가서 낚시하는 새끼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산바리 밑에 고기가 많을까 하게 되면 거기에 그 미로의 어망을 만들어주는 게 산바리가 들어가는 거. 역할마다 해서 사이에 이끼가 많고 하거든요. 그럼 저렇게 던져놓은 게 파도 치면서 조금씩 움직이니까 이렇게 서서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딘 줄 아세요? 강원도예요. 강원도 이제 강릉하고 이제 속초 사이. 그리고 저렇게 파도 치게 되면 넘실대는데 요 형태가 뭐 요게 테트라포드인데 이게 서로가 이게 삼각뿔처럼 보이지만 삼각뿔이 아니고 이게 정사면체예요. 어느 방향으로 있어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 조직이 테트라포드 네트워킹 이론, 기본 조직 구조 이론을 제가 3년 전에 이거를 그 조작작정회에서 창시해 가지고 이거를 내가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이너리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유니레벨 브레이커에도 다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조직을 형성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이거의 그 해부도를 딱 그려보게 되면 어찌 되는 거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돼요. 이게 테트라포드 그림이죠. 이 그림에 보게 되면 가운데 B가 있는 거예요. A가 있고 C가 있잖아요. 그럼 테트라포드는 A는 뭔가 어드바이저 스폰서 아니에요. 그럼 가운데 중심이 있으면 각 뿔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조직은 요 테트라포드 조직의 기본 인원이 몇 명이다? 4명이라는 거예요. 그 4명의 조직 위에 스폰서 하나 좌우 2명 되잖아요. 좌우 2명 돼 있을 때 이게 비즈니스 메이드라 그러죠. 브릿지라 그러고 비즈니스 메이드가 이 C는 뭐라 그래요? C1 소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C2 무슨 뭐 산소 탄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C는 컨슈머야. 컨슈머가 비즈니스 메이드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곧 사업자가 되고 요 형태가 됐을 때를 뭐라 하나? 이 형태를 비주슈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슈머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적립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주슈머의 개념이라는 건 등록해서 오더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좌우에 추천, 좌측, 우측 파트너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직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나가느냐 하는 거를 그림적으로 딱 보게 되면 이거 보니까 이거 바이너리 조직처럼 보여요? 아니면은 피라미드 조직처럼 보여요? 브레이크어웨이 조직처럼 보여요? 아니면 분자 구조처럼 보여요? 분자 구조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형태들을 입체화해 놓은 걸 뭐라고 하면 텔로미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로미어는 봉들이 이래 나와가지고 이 통신돼서 돌아가면서 서로 엇갈리잖아요. 그렇다면 아까의 요 상태 바이너리 구조에서 이 상태에서 좌측 우측 파트너가 있잖아요.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조직이에요. 저 그림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지금 딴짓하고 다니는 새끼들이야. 왜? 한쪽이 비어 있으니까 기우뚱해요, 안 해요? 그게 왼손 오른손을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 이런 걸 뭐라 한다? 전문용어로 짝발이라 그러는 거지. 대실적은 많은데 소실적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이 돼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갈 때 뭐도 다 이 그림 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그림 된 사람들은 여행도 1년에 2번씩 다니면서 요 조직만, 이게 안 돼 있는 사람 이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테트라포드가 됐잖아요. 산발이가 되고 위아래가 다 돼 있잖아요. 여기도 테트라포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테트라포드가 딱 돼 있는 거 보게 되면 여기도 테트라포드가 딱 되잖아요. 안에 있잖아요. 요런 조직으로 형성해 나가야만이 뭐가 많아진다? 매칭 수당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조직으로 형성해 나가야만이 뭐가 많아진다? 팀 커미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C1, C2만 잡으면 인생 끝나요, 안 끝나요? 바이너리의 장점은 나 같은 사람 2명 잡으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한쪽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잖아. 그걸 뭐라 한다? 전문용어로 짝발이라고 하는 거야.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 너 짝발이니?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지금 뭘 하면 된다? 이거를 정상적인 테트라포드는 트라이앵글이잖아요. 트라이앵글 위에 스폰서 라인이 있든지 트라이앵글 위에 파트너 라인이 있든지,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조직이라는 것은 오늘 청출어람을 얘기했죠. 청출어람은 테트라포드 라인 내에서 내 스폰서일지라도 하부 파트너가 A 역할을 해주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갈수록 빨라지고 갈수록 현명해지고 갈수록 유능해지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신규가 왔을 때 파트너에게 C1, C2에게 B가 되고 B가 C1, C2에게 여기에 또 C3, C4가 나왔을 때 이거 미팅을 파트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요거를 해달라고. 그거 부탁하게 되면 이쪽에 만약 여기에 내가 있어. 이 사람이 나보다 출중해. 나보다 출중한 사람 좀 전에 나보다 높은 그 개념의 강의를 했잖아요. 그 비전과 같이 한 그분께서. 그분께서 우리 큰애하고 2살 차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서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런 조직이 청출어람 조직인 거예요. 그런 조직이 육성된 조직이고 그런 조직이 훈련된 조직이야. 그런데 가장 골치 아픈 조직이 있어. 여기에 있는 이 인간이 판매만 존나게 잘해. 그리고 혼자 오다를 다 끊어놓으면 밑에 놈들은 전부 배달 사원 해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설치하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거 보여줄게 하고, 그게 어디서? 영업 방판에서 쓰는 기법이잖아요. 그래, 리더가 판매 사원이 돼버리게 되면 하부 사원들은 어떻게 돼요? 바이너리니까 밑에 내려줄 수 있다고 말은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육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육성 조직을 만들어야 조직은 살아나는 거예요. 뭐 나를 대체할 인력, 내가 멕시코, 미국 가서 한 달 있더라도 여기서 그걸 대신할 인력을 만들어 놓으려면 기본 구조를 테트라포드 조직으로 만들라는 거야. 이게 이 테트라포드는 이제 프랑스라, 이 테트라라는 말이, 테트라가 숫자 4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기둥에 이 꼬투리 연결을 시켜라 해가지고
그 꼴랑쟁이 꼬투리를 포드가 꼬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트워크 조직으로 이론화한 사람이 세계 최초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난 막 내가 한 번씩 감동받을 때가 있어, 나한테. 그래서 이거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브레이크웨이는 어떻게 적용해? 이거 말이 안 된다 계속 얘기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제가 브레이크웨이, 유니레벨, 바이너리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조직으로 가게 되면 영원히 살아있는 조직이 있다. 그럼 여러분 조직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조직도가 우리 네모짝해서 좌우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빈자리에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 쓰면 되게 여기 이름 아이디 연락처, 이름 아이디 연락처. 그럼 위에 스폰서는 어떻게 자기 1대 스폰서, 2대 스폰서, 3대 스폰서 3명을 써놓게 되면 요 위에 레그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안 해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뭐가 많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들이 많고 내려줄 사람이 많은 거야. 스필오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소위가 낙수 효과라 그러죠. 경제에서. 낙수 효과가 일어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대실적이 쌓이게 나오는 건 이런 조직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는데 진짜 이해하는 거죠? 그 이해 못하고 그냥 졸면서 끄덕이는 거 아니죠? 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 4명만 있으면 4명이 있게 되면 기둥은 4개 기둥이란 말이야. 그 4개 기둥이 비전 기둥, 미션 기둥, 그리고 기회의 기둥, 변화의 기둥, 혁신의 기둥 이런 기둥들을 만들고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빈자리를 가지고 사람이 움직일 때는 본인 중심으로는 전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링크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킹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끊겨 있는 사람들, 요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갈 확률이 98%라는 거예요. 누가 뺨 때려주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그만둘라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번 기회에 그만두자 딱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돼 있는 사람은 뺨을 쳐도 버텨 안 버텨? 그걸 뭐라 한다?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여건과 조직을 만드는 게 딱 중요한데 그러면 브레이크웨이, 유니레벨은 이게 통하냐 안 통하냐? 내가 브레이크웨이나 유니레벨 하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인사해서 위대한 리더입니다 해서 당신들은 그 했던 방식대로만 여기 와서 하게 되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자 봐보세요. 입체화 딱 하니까 본인에서 세계 기둥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세계 기둥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 세계 기둥이 만드니까 자 유니랩에서 세계 기둥으로 승급하는 데가 어디예요? 대표적인 데. 자 에이시엔 또 유니시티. 그러면 A사를 뭐 아메이, 애터미, 무슨 아실리, 무슨 에이필드 A사가 엄청 많아. 그 중에 가장 오래된 1959년도에 생긴 A사 기둥 조건이 3개야. SP 3명 하면 플래티늄 아니에요. 6명 하게는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그래서 369, 369, 369, 369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69 일대를 끊임없이 해바라기처럼 만들어 놓고 3명 단위로 육성해 나가는 게 세계 기둥으로. 그럼 내려가서 세계 기둥에서 내려가서 3대, 2대, 3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래 지속되게 되면 3대까지 말고는 안 주는 거지. 그럼 3대 넘은 사람들은 뭐다? 이게 뭔가 하면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하는 거야. 블루오션은 나 혼자 먹는 시장이야. 그런데 레드오션 시장은 피 터지게 박 터지게 핏물나게 싸우는 거야. 레드오션 시장 되게 되면 스폰서와 나가 협력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가 된다? 경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쟁 관계가 이걸 딱 돌려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자, 돌려서 생각하게 되면 여기는 모든 사람이 협력 관계가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다시 보이는 거는 브레이커웨이나 유니레벨도 기본적인 승급의 조건은 다 세기둥이야. 근데 사람들은 3명만 하면 끝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더블 갈 때는 6명 돼야 더블 되는 거야. 그 다음 트리플은 9명 돼야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끊임없이 이런 일대들을 육성 양산해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면 이게 9명 정도 돼 있는 유니레벨이나 브레이커웨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양손을 잡고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왜? 그런데 이 바이너리는 게으른 인간들이 많다는 게 뭔가 하면 2명만 잘하면 되니까 2명 잡으려고 댕기면서 1명도 못 잡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1명이 구축돼 있으면은 뭘 하면 된다? 승급 조건이 그런 락이 걸려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한 명 잡기 게임만 하면 돼야 한대요. 테트라포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 사람은 100% 성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탄탄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직추야. 직추해서 내려가도 가만 보니까 위로는 갈 수 없잖아. 자기 위에 무슨 스폰서한테 달아줄 일은 없으니까. 결국은 일로 내려온 사람들이, 직추들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각 레그가, 이게 기본 바이너리 2차선, 이래 딱 되게 되면 바이너리 4차선, 이게 딱 들어가게 되면 6차선, 8차선, 차선을 넓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차선 하나를 봉쇄해도 차 다니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차선을 어느 조직처럼, 브레이크어웨이 조직처럼 차선을 늘려놨을 때 룰루랄라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 이론을 만들어낼 때 이 테트라포드형으로 만들면 서로 붙이고 싸우고 어슬렁거리더라도 요게 두 개 테트라포드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로 딱 들어오면서 중심이 딱 되고 스폰서 없이 세계 기둥을 딱 만들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바이너리의 정석은 원래 2대1이에요. 2대1. 그 기둥이. 초기 시작한 거는 다 2대1 소진하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1대1이잖아요. 1일 마감 이런 데 가보세요. 다 2대1이야. 그러면 2대1이면 3개를 해야 하나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2개를 해서 하나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30%가 시작부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요런 조직의 형태를 요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로켓 뻥뻥 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피라미드 형태가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상위에 있는 사람만 돈을 벌게 되는 거야. 근데 상위에 있는 사람만 돈을 벌게 되는데 이런 조직으로 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더 많이 버는지 알 길이 있어, 없어? 누가 더 많이 버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28만 명이 상위에 있더라도 그거를 제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시작된 사람이, 테트라포드가 이 안으로 많이 나오면 여기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뭘 봐야 돼요? 추천한 사람이 매칭 수당은 많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4명, 4인 1조가 되는 거. 밥을 먹어도 4명이 테트라포드로 먹는다면, 자, A, B, C1, C2가 모였어. 이때 밥값은 누가 내야 돼? B가 내야 되는 거야, 이때는. 왜? 요렇게 하게 되면 각자 내는 게 맞아. 그런데 상위 스폰서를 모시면 자기가 내야 되는 거야. 자기 중심. 왜? 여기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각자 내도 되잖아요. 여기 서로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새끼가 다 하는 거야.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메이드, 일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밥값은 저기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까지 이렇게 쫙 내려왔어. 여기 없어. 이렇게 이게 다 모이면 밥값 누가 내야 돼? 기분 좋으면 A가 내고, 그래야 하면 더치페이 하는 거야. 그런 룰과 규정의 조직의 운영 기반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가는 게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이걸 TTP 이론이라고 이제 정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럼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기 조직 그림이 그냥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아, 내가 안 되는 게 테트라포드 형태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소비자를 비즈니스 메이드로 만드는 거, 이 사람들이 사업자라는 거는, C1, C2가 사업자라는 건 뭐가 있어요? 밑에 이 형태가 돼 있다는 거 아니야. 이 하부에 조직이 있는 사람이 하니까 자동으로 대여한대요. 그러면 요 사람이 요쪽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한테는 소득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나잖아요. 뭐가 생겨나요? 여기에 있는 사람의 매칭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조직 속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핵심 키퍼슨이 누구냐 이거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제 비주슈머가 시작돼서 이제 3년에 접어들었잖아요. 이런 안정적 기반의 조직이 나오면 그 조직 중심으로 다 뭉쳐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대로 다 가다 보게 되면 결국 위로 가다 보면 연결고리가 다 생겨 안 생겨요? 누가 중심에서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낼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제일 좋은 거는 중심은 누구로 만든다? 나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나로 계속 중심이 만들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자, 이 조직처럼 본인 중심으로 이걸 다 만들었어. 그러는 순간 본인이 없어지는 순간 이 조직이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프리타임 하는 사람을 여러분 한국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청출로람이 안 나오는 게, 스폰서를 뛰어넘는 사람이 나오면 큰일 날 거로 알아. 그리고 감히 나보다 먼저 승급을 해?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롤업시키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막고. 그러니까 네트워크들이 조직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욕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잘나는 사람 쫙쫙 나오고 늦게 온 사람 앞으로. 내가 장담컨대 이 안에서는, 이 조직에서는 30만 번에서 60만 번 그 사이에서 가장 빅리더가 나와요.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엑세사이즈였어. 그런데 30만 번에서 60만 번 사이에 나보다 나은 리더를 여러분이 영입한다면, 아니면 그 주인공이 된다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예요. 왜? 하부의 매칭 파트너가 고소득을 올릴수록 본인의 소득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그리고 나 때문에 돈 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항상 좌우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파트너가 생색하는 인간들 진짜 밥맛이야. 그런데 또 스폰서가 또 생색하는 인간들도 밥맛이야. 위아래 보면 다 지가 해줬대. 다 지가 해줬다면서 왜 그러냐고. 그거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스폰서링을 하기 때문에. 조직 사업은 그 사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난 더없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그런 것이 잘 되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이거 브레이크웨이나 유니레벨 형태,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갑니다. 요 조직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려보게 되면 이 조직이 탄탄하고 오래 갈 거다. 저는 이걸 보고 이 조직은 머지않아 끝날 거다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곁다리 얹어 있는 조직은, 이게 돼 있는 사람은요 뺨을 쳐도 그냥 한다니까. 꾹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뭐만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사람들 무지 많잖아요. 그만둘라 해도 그만 못 두고 한 사람들, 그만둘 사람들 빨리 그만둬야 돼요. 바이너리에서 이 테트라포드를 못 만들게 되면 성공할 일이 없어요. 한 일이 두 쪽 나도 성공이 안 돼요. 그런데 꼬박꼬박 유지하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하려면 한쪽 레그에서 테트라포드를 만드는 사람이 나오게 하면 돼요. 그럼 뭘 하면 돼요?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끝까지 몇 년간은 헌신하겠다. 그리고 이 레그를 확실하게 만들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선언해서 하면 상관없어. 그렇다면 그 하부에 그만한 조직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이런 것들이 그냥 던져졌을 때 외부에 비난도 있고 모멸감도 있고 외풍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딱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 환경들이 나빠졌을 때 이게 바로 우리 풍파예요. 세상의 풍파들을 이겨내고,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세미나장에 막 모여져 있는 것 같은 데들은 파도를 거치면서 이들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게 탄탄한 방파제와 탄탄한 조직의 테두리가 생겨났을 때 여기에 반짝이는 등대를 보고 이 희망의 등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희망의 등대를 보고 사람들은 찾아오는 게, 저곳이 우리가 안주할 곳이고 저곳이 머무를 곳이고 저곳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곳이라는 거. 그렇다면 정박해 있는 배는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유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원래 배는 거친 풍파와 파도와 싸우면서 나갈 때 탄탄한 우리 내기등 조직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게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는 게, 그 세 가지 역량을 얘기해 보면, 네트워크가 초보자들에게 필요한 역량들,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오늘 잘 봤잖아요. 눈으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뭐라 한다? 데몬이라 그러죠. 데몬이나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그때 뭐를 잘해야 돼요? 데몬을 하고 전달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뭐를 본다? 이래 옆으로 쳐다보면서 이래 보는 게 좋아요? 거품을 물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 나중에는 아 정말 거품물만 하네, 미칠만 하네, 떠들만 하네, 당당하게 말할만 하네, 권할만 하네, 나를 찾아온 이유를 알겠네. 왜 중요한 거 하게 되면, 그거를 여러분 안 할 경우 하부에 오는 테트라포드 가진 사람이 그 사람 밑으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보니까 여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꾸역꾸역 위에 한 8대 스폰서를 찾아갔더니 헛소리만 또 하는 거야. 그리고 옛날 얘기부터 무슨 1993년도 다단계를 만난 역사부터
누구 잘난다 누구 잘난다 대표이사 만나봤다 안 만나봤다 시작해가지고 그 지랄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직을 가진 사람이 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딱 현장에 있으면 여기 못 치면 조직 구축은 가능하겠구나. 소비자들은 가능, 매출은 일어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게 돼 있어 내는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되는데 그 사람이 저 어디 전라도 광주에 있거나 아니 저 경남 통영에 있거나 아니면 저 어디 저 가거도에 있거나 해남에 있거나 아니면 저 어디에 무슨 완도 제주도 이런 데 있어. 그러려면 서포트 시스템이 있어야 하잖아요. 후원할 사람. 그런데 그거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후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여러분 뭐 할 때 정말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관대한 후원을 할 줄 알아요. 다 같이 전달은 열정을 다하고 후원은 관대하게 하라. 그러나 육성은 타이트하게 하라. 이 세 가지 원칙들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을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 됐고 쓰지 말고 왜 왔는가 딱 자르고 안 살 거면 가라고. 안 살 거면 가라고가 제일 기분 나쁜 얘기야. 안 살지라도 구경은 하고 행복은 추천까지는 남아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후원은 됐고 바쁘다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고 짬을 내고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육성은 와 가 해도 되는 거예요. 네가 성장하고 제대로 크려면 시간 약속 지키고 목표 세우고 열정 다하고 자기 개발하고 시간 투자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따지고 덤비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의 말을 타고 훨훨 나를 수가 있는 건데 진정한 네트워크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전달, 후원, 육성, 은는은 열정, 관대, 타이트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그러면 여러분 전달할 때 그 열정이 거품 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조직은 이슈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 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눈만 뜨게 되면 잠깐만 미네랄 하면서 뿌리고 눈만 뜨면 딱 하면서 혹시 따님이 혹시 메이크업 뭐 쓰냐고 하고 머리는 어떻게 했냐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열정을 다해봐요. 그게 주변에서 돌았다 이 얘기를 딱 듣는 게 난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후원을 할 때는 미안한데 죄송한데 내가 괜찮다고 어디든 간에 내가 걸어서 갈 수 있고 차 타서 갈 수 있는 무조건 가니까 약속 잡으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관대함과 여유가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존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원을 할 때는 파트너의 사랑이고 전달을 할 때는 제품에 대한 사랑이야. 그 다음에 육성을 할 때는 이 인류에 대한 사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좋은 리더를 육성할 때는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육성 전문 네트워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난 그러한 전문가를 만들고 싶은 욕심과 꿈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 한 26년만 이제 25년 남아서 25년만 그 안에 제대로 온 사람 청출러람 한 사람 2명만 만들어내도 저자의 미래를 그 사람들이 갈 길들을 그래서 이번에도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보상 플랜 알아보기 책도 제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많은 파트너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알려줬고 교정을 해줬고 영상을 찍어주고 설명을 해줘가지고 크라운 2명이 공동 저자로 해서 그 책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비전을 설명했던 안병현 크라운이에요. 그 안병현 크라운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작업들을 못하죠. 항상 멘토와 멘티가 사업자와 사업자가 그룹과 그룹 이제는 그룹과 그룹이 책을 하나 낼 수 있잖아요. 여기에 좋은 점 우리의 좋은 점을 묶어가지고 갈 수 있는 거 A사는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낸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법칙에 따라서 성공의 원리에 따라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MLM 사이콜로지스트 쌤이었습니다.